안녕하세요, 피아노 기술자입니다. 지난 영상에 이어서 이제 쭉 이어서 영상을 찍어 볼게요. 자, 지금 이 피아노에 사용할 해머는 아벨에서 나온 해머를 쓸 거고요. 이제 야마하 C3용 저음 베이스라 그러죠. 보통 이제 뭐 저음 개수가 모델마다 좀 틀려요. 이제 저음이라고 참 표현하기 그렇고, 동선이 지나가는 쪽이 왜 중요하냐면, 그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강선 위로 동선이 지나가니까 해머 길이가 좀 더 길어집니다. 저음 쪽이라고 지칭하는 동선 지나가는 쪽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거를 보통 일반적으로 기술자들이 저음 쪽 혹은 뭐 베이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근데 요 모델 같은 경우는 이제 저음 쪽 26회짜리 야마하 C3 모델 해머를 이제 쓰고 있어요. 이 해머 펠트는 이제 내추럴 펠트. 아벨 같은 경우는 이제 펠트가 종류가 두 개로 나뉩니다. 이제 기본 펠트랑 조금 더 가격을 줘야 되는 고급형이 이제 내추럴 펠트. 정확히 뭐가 다른지 모르겠어요. 일단 저는 기본 펠트를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습니다. 독일에서 꽤나 큰 돈을 주고 시켜오는데 기본 펠트를 사는 건 좀 그렇더라고요. 뭐 얼마나 차이 난다. 그래서 항상 저는 내추럴 펠트를 쓰고요. 그리고 이 해머는 뭐 제품 번호라 그래야 되나? 그게 295번 맞죠? 295번 해머를 쓰고 있습니다. 뭐 당연히 보링이나 테일 가공이나 이런 거는 다 안 해온 상태로 이렇게 받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 쭉 이렇게 보시다 보면 해머에 때 이제 번호를 얘도 적을 거예요. 그걸 왜 적냐면, 보통 아벨 거 시키시면 뭐 상황마다 조금씩 틀린데, 보통 저음이 한 2개 정도 더 있고 고음이 한 3, 4개 정도 더 있어요. 중고음이라 그래야 되나? 그쪽이 한 3, 4개 정도 더 있어요. 이제 근데 그거에 맞춰서 0번부터 시작을 해서 쭉 순서를 이렇게 나열을 해 나갑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해머에 부착되는 순번이랑 그 밑에 적혀 있는 해머에 자체적으로 적혀 나온 순번이랑 틀리겠죠. 그러니까 이제 깐 상태에서 해머를 이렇게 열은 상태에서는 어쨌든 이제 순번을 적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테일 부분에 때 이제 적어 주는 게, 테일 부분 어차피 가공을 해야 되니까 내가 뭐 사인펜으로 써놓든 볼펜으로 써놓든 연필로 써놓든 뭐 요걸 써놓든 다 사포질하면 날라가죠. 이제 가공을 하면서 날라가죠.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그렇게 적는 겁니다. 뭐 크게 의미는 없어요. 처음에 접착할 때만 안 헷갈리면 되겠죠. 자, 그러면 아벨에 대한 얘기가 나왔으니까 아벨 주문할 때 뭐 홈페이지가 어떻게 돼 있는지, 어떻게 금액이 책정되는지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일단 제가 알기로 펠트 종류는 두 종류로 나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기본 펠트, 내추럴 펠트. 그리고 이제 뭐 대략적으로 보자면 이제 메이커가 정해져 있는 메이커별로 돼 있는 이제 해머 라인업이 있고, 메이커가 없는 기본형이 있습니다. 기본형이 좀 더 저렴해요. 그리고 제일 저렴한 거는 어쨌든 이제 업라이트 해머로도 쓸 수 있고 그랜드 해머로도 쓸 수 있게, 아예 뭐 베이스, 뭐 중음, 뭐 고음, 뭐 이런 개념이 없이 그냥 통으로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제가 봤었을 때는 그게 제일 쌌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이제 본인이 잘 가공을 해야겠죠. 뭐 텔 모양도 내야 되고, 근데 뭐 길이도 맞춰서 잘라야 되고. 근데 저는 너무 힘들 것 같아서 그거는 안 삽니다. 그리고 이제 기본형 같은 경우도 이제 잘 안 사요. 뭐 알아서 하시는 거겠지만 저는 기본형은 잘 안 사고, 기본적으로 이제 메이커가 정해져 있는 이제 뭐 야마하나 뭐 가와이나 스타인웨이, 영창 뭐 다양한 메이커가 있습니다. 처음 들어보는 메이커도 되게 많아요. 거기 들어가 보면. 근데 이제 뭐 거기서 선택을 합니다. 제가 사본 거는 이제 영창, 야마하, 가와이 이렇게 사봤습니다. 그리고 거기 안에서도 이제 뭐 가격이 조금씩 틀립니다. 일단은
기본형보다는 메이커가 적혀 있는 형태가 좀 더 비쌉니다. 뭐 세팅이 틀려서 그런지 뭐가 틀려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이제 그 메이커가 적혀 있는 와중에 뭐 메이커 퀄리티에 따라서 이렇게 바뀌는 게 아니라 뭐 스타인웨이 해머라고 엄청 비싸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벨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 근데 이제 제 경험, 제가 느끼기에는 이제 목재 종류에 따라서 이제 조금 가격이 변하는 것 같습니다. 그 목재 길이에 따라서도 변하고, 이제 원자재 값이 아무래도 이제 틀려지면 가격이 변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하는 대로 오더를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내가 뭐 이렇게 뭐 펠트 세팅은 이렇게 하고, 뭐 언더 펠트 색상은 나는 뭐 검은색이 좋겠으면 검은색을 놓고, 빨간색을 넣어달라면 빨간색을 넣고, 뭐 목재는 뭐 호두나무가 싫어서 부빈가를 넣어주세요, 아니면 뭐를 넣어주세요, 뭐 이렇게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는 한 번도 주문을 안 해봤기 때문에 가격은 모르지만 더 비싸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보링, 해머, 테일 가공 이런 것도 다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당연히 비용이 추가가 되겠죠. 근데 저는 한 번도 안 해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정확히 얼마가 추가가 되는지.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써본 해머들은 뭐 국내에서 구한 것들은 솔직히 말하면 뭐 제가 잘못 구했는지 모르지만 퀄리티가 너무 떨어져서 얘기하기가 좀 싫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특별히 안 할 거고, 제 기준으로 이렇게 비교를 해봤을 때 어쨌든 그냥 어느 정도 수준급 퀄리티 나오는 게 제가 경험해 본 것 중에서는 아벨과 레너 요 두 개밖에 없겠죠. 근데 레너 같은 경우는 어쨌든 국내에 정식 수입사가 있고, 그러고 저도 이제 레너 본사에서 한번 옛날에 인터넷 쇼핑몰을 하는 것 같길래 아벨처럼 그래갖고 한번 이렇게 접촉을 해보려고 이렇게 했는데 뭐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벨처럼 이렇게 쇼핑몰 개념은 없고, 그 아마 대리점 방식으로 이렇게 계약을 진행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국내에도 레너 코리아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같이 뭐 부품 업체, 뭐 독일이나 미국이나 뭐 이런 부품 업체에서도 판매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벨처럼 이렇게 정확히 세부 등급이 어떻게 나뉘는지 이런 것까지는 정확하게 미세하게는 몰라요. 그냥 저도 구해지는 대로 씁니다. 그러니까 뭐 구해지는 거라는 게 어쨌든 가장 유명한 것들이 있습니까? 뭐 있지 않습니까? 스타인웨이든 야마하든 뭐 이제 그런 거에 내가 원하는 치수에 내가 원하는 목재가 있다면 이렇게 선택을 해서 씁니다. 그렇고요. 이제 제가 느끼기에는 아벨이랑 레너랑은 소리 차이가 좀 납니다. 뭐가 더 좋고 나쁘고 그런 개념이 제 생각엔 절대 아니고요. 일단은 어쨌든 레너 같은 경우는 제가 써본 경험으로는 기본적으로 소리가 좀 부드럽고 이렇게 사랑스러운 느낌? 예, 소리 얘기를 제가 진짜 하기가 싫었는데 이 소리 얘기가 좀 너무 약간 사기꾼 같은 느낌이에요. 뭐 말로 이렇게 표현하는 게, 왜 저 음식 먹으면서 맛을 표현하면서 무슨 뭐 요리왕 비룡 되는 느낌인데, 약간 뭐 그런 느낌이라 솔직히 이런 표현을 하는 게 좀 너무 웃겨서 좀 얘기하기가 좀 꺼려졌었는데, 어쨌든 메이크별 해머 얘기를 하니까 좀 해볼게요. 약간 이제 부드럽고 그런 느낌입니다. 실내악적인 느낌. 그리고 소리의 크기가 아주 작은 소리부터 적당히 큰 소리까지 이렇게 부드럽게 납니다. 자, 그러면 아벨은 어떻느냐? 아벨은 제가 느끼기에는 기본적으로 소리가 레너보다 좀 커요. 그래서 이제 같은 185에 끼우면 제 느낌상으로는 그것보다 한 치수 208보다 조금 한 치수 더 큰 208보다 하나 더 큰 뭐 2m 20 정도 되는 사이즈 있지 않습니까? 뭐 220 뭐 몇이기 메이커마다 또 조금씩 틀리니까 그 정도랑 삐까삐까할 소리가 납니다. 그러니까 소리가 그냥 커져요. 쉽게 말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느낌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벨의 단점은 살살 칠 때 또 약간 살살 칠 때 컨트롤하기가 좀 빡셉니다. 왜냐면 이제 소리가 기본적으로 커졌으니까. 그 대신 장점은 크게 칠 땐 정말 큰 소리가 납니다. 진짜 시원시원해요, 소리가 아주 그냥. 그러다 보니까 뭐 어쨌든 그랜드라는 게 뭐 공연장이나 아니면 홀 아니면 이제 방음이 돼 있는 연습실에서 제 경험상 많이 쓰죠. 뭐 집에서 이렇게 놓고 쓸 일은 그렇게 크진 않죠. 뭐 주택에 살지 않는 이상.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벨 거를 저는 선호를 합니다. 그리고 뭐 구하기도 편하고 뭐 그런저런 이유로 왜냐면 이제 방음이 돼 있으면 어쨌든 기본적으로 소리를 좀 먹어주고, 뭐 큰 공연장 같은 경우는 여러 사람이 들어야 되니까 소리가 일단 큰 게 좋죠, 제 생각에는. 특히 야외에서 스피커 설치 안 해도 소리가 그냥 팡팡 터집니다. 제가 느꼈을 때는 뭐 오케스트라를 잡아먹죠, 소리가. 진짜 피아노가 오케스트라한테 소리가 밀려버리면 진짜 소리가 답답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느낌적으로 제가 느꼈을 때는 약간 제가 어디서 들었는데 어떤 피아니스트가 자기는 탄탄한 대리석 같은, 최고급 대리석 같은 피아노를 좋아한다. 약간 제가 느끼기에 그런 느낌이에요. 피아노 이렇게 조정이 잘 돼 있다는 가정하에 이렇게 피아노를 쳐보면 소리가 탄탄하게 이제 받쳐주고, 또 이제 약간은 깔끔하다 못해 정말 조정이 좀 잘 되고 피아노 상태가 제 생각에 괜찮으면 서늘하다는 느낌까지 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느끼기에는 레너는 약간 이제 부드럽고 따뜻한 느낌이면 아벨은 좀 서늘하고 차가운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소리가 좀 탄탄하고 그리고 볼륨이 크고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조심해서 들어야 될 거는, 일단 아벨 똑같은 모델이라도 제가 한 아벨을 뭐 똑같은 모델을 영창 185 기준으로 한 최소한 제 생각에 10대는 넘게 작업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소리가 디테일하게 아주 세 부분이 조금씩 틀려요. 분명히 난 작업 방식도 비슷하게 했고 뭐 피아노 185 피아노 연도도 틀리고 하지만 똑같은 아벨 해머를 썼는데 똑같은 내추럴 펠트로인데 소리가 틀립니다. 그리고 그게 느껴집니다. 작업을 하다 보면 얘는 소리가 조금 뭐 더 부드럽겠구나. 왜냐면 이제 피카질이라고 하는데 이제 보이싱을 이렇게 프리보이싱을 합니다. 셀 해머는 이제 그런 거 작업할 때나 파일링을 할 때 이 해머를 느낄 수가 있는데, 그때마다 이렇게 받는 느낌이 아무리 아벨이고 레노고 해도 뭐 완전히 균일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엔. 그래서 피카질 할 때나 뭐 이렇게 파일링 할 때나 느껴지는 느낌이 틀리고 그게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아벨이라 그래서 뭐 똑같은 소리가 나고 레너라 그래서 똑같은 소리가 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큰 흐름이 이렇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제가 느낀 큰 흐름이 그렇고요. 그리고 여기서 조심하셔야 될 건, 새 해머도 당연히 가공을 해줍니다. 뭐 프리보이싱이라든지 파일링이라든지 이런 걸 제대로 못하면 소리가 개판입니다. 아무리 좋은 해머라도 제가 생각하기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를 제가 지금 말하는 거는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수준 이상 퀄리티 있게 작업을 해줬을 때를 기준으로 얘기를 하는 거지, 작업도 개판으로 하고 아니면 작업을 안 하고 그러면 소리가 제가 알기론 이제 뭐 제가 그렇게 했다는 게 아니라, 저도 초보 때는 잘 모르고 그렇게 했다가 해머를 붙여놓고 샹크 이제 붙여놓고 막 가공했던 적도 있고 그런데, 그리고 이제 정 안 돼서 해머를 뭐 이렇게 다시 뭐 한다든가 뭐 이제 그런 경험을 한 적도 있는데, 제가 한 거 말고도 이렇게 누가 해놓은 거를 이렇게 쳐봤을 때도 그런 가공을 제대로 못한 소리를 이렇게 들으면 그건 가공이 안 됐나 하고 보면 가공이 안 된 경우가 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 말하는 이 얘기의 기준은 어쨌든 해머를 가공을 제 기준에서 어느 정도 잘 했을 때의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뭐 레너가 됐든 아벨이 됐든 내가 그 얘기를 빼놓은 것 같은데, 목재에 따라서 제 느낌엔 소리가 바뀝니다. 뭐 당연히 펠트에 따라서도 바뀌겠죠. 근데 그건 제가 직접적으로 경험을 못 해봤으니까. 근데 목재에 따라서는 제 느낌에 확실히 바뀝니다. 근데 이제 목재가 바뀌려면 뭐 아벨도 그렇고 레너도 그렇고 뭐 지원하는 대상의 악기 종류가 바뀌기 때문에, 뭐 야마에서 뭐 가와이로 넘어간다든가, 아니면 야마에서 뭐 영창으로 넘어간다든가, 아니면 야마에서도 모델명이 바뀐다든가, 뭐 이제 그런 식으로 이렇게 바뀌기 때문에 그거의 차이에 의한 건지 목재 차이에 의한 건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제 느낌상으로는 일단은 목재 차이라고 봅니다. 근데 뭐 메이커나 아니면 모델이 바뀌어서 그렇다 그래도 할 말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제 생각에는 목재 차이 영향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서, 목재에 따라서도 소리가 바뀔 수 있다, 그 얘기를 빼먹은 것 같아서 한번 했습니다. 자, 이제 해머에 대한 잡다한 소리는 이쯤에서 그만하고, 그리고 이 해머에 대한 잡다한 소리도 너무 그렇게 귀담아 들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게 뭐 사람마다 느끼는 게 틀리고 또 뭐 그렇지 않습니까? 뭐 다 그런 거고요. 이만 그만하고요. 이 영상이 계속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뭐 선을 계속 뭐 자대고 이렇게 긋고 있죠. 그게 뭐냐면 이제 중심선들을 긋는 겁니다. 이제 해머를 어쨌든 보링을 할 때 중심을 알아야 그 구멍을 정확히 해머 중앙에 이렇게 뚫을 수가 있겠죠. 그 위아래 위치도 이렇게 뚫을 수 있고. 그래서 이제 그걸 표시를 하는데, 그거를 어떻게 표시를 하고 있는 거냐, 이제 해머의 중심을 잡아주는 이제 중심선, 그거 같은 경우는 이제 2번하고 28번 해머, 그러니까 즉 저음 베이스의 두 번째 해머랑 그리고 중음의 두 번째 해머에 표시를 하는 겁니다. 이거는 왜 그러냐면, 이제 펠트 보면 길이가 중심선을 펠트 길이가 저음을 기준으로는 1번이 어쨌든 제일 길겠죠. 펠트가 내려오는 게. 그러면 이제 1번을 기준으로 하면 되는데, 이제 그러면 이제 펠트 때문에 뭐 보링 지그에 낀다거나 이런 문제가 발생 안 하는데, 왜 2번으로 하느냐 하면, 그 1번 했다 하면 이 해머를 접착하고 나서 이 각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왜냐면 그 양옆에 해머가 안 달려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각을 좀 보기가 편하게 하기 위해서 2번을 씁니다. 그래서 이제 1번이랑 거의 가깝기 때문에, 그래서 해머 지그에 넣을 때도 그 펠트 공간을 약간 여유가 있게 밑에 조금 남게끔 이렇게 해주면 크게 문제가 발생을 안 합니다. 그 이제 중음부터 최고음까지 해머 길이가 같기 때문에, 이제 중음에서 가장 펠트가 길게 나오는 부분이 이제 27번이죠. 이것도 똑같은 이유로 27번 위에 거 28번을 그래서 중심선을 긋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기준으로 이제 보링을 해나가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2번하고 27번 했다가 해머의 길이, 그러니까 이제를 표시를 해줍니다. 이게 몇 미리로 진행할 건지 그 해머의 길이를 표시를 해주죠. 그래서 이제 보링할 위치를 잡아주고요. 이제 옆선이 뭐를 뜻하느냐, 해머의 옆에 이제 중간, 옆을 봤을 때 이제 중간의 위치를 이제 표시를 해주는 거죠.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때문에 표시를 해주냐면, 이 센터핀과 해머 중심 사이의 거리를 알기 위해서 요거를 이제 표시를 해줍니다. 요거는 양쪽 옆면에 다 표시를 해줍니다. 이거는 다음번에 어쨌든 해머 접착할 때 설명을 한번 더 할 건데, 이 옆선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베이스가 1번부터 26번이죠. 그래서 2번과 25번에 표시를 해주고, 이제 보통 이제 중간 부분이라고 많이 하는데, 중음이라고 많이 하는데, 이제 27번부터 54번인데 거기에서도 앞뒤로 하나씩 빼갖고 28번부터 53번, 그리고 차고음이라고 하는 부분 그것도 앞뒤로 하나씩 빼고 56번부터 71번, 이제 최고음 가장 끝에 있는 부분인 이제 74번부터 87번 이렇게 그 표시를 해줍니다. 다 양쪽 옆면에.
이거는 뭐 나중에 설명을 하겠지만 어쨌든 이제 센터핀에서부터 이제 해머 중심까지 거리를 체크하기 위해서 표시를 하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표시를 해주면 이제 뭐 해머 구멍 뚫는 거리나 이제 해머가 접착되는 위치나 이제 그런 것들을 다 알 수 있겠죠. 자, 그러면 그 다음에 해머 보링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제가 해머 보링에 쓰는 보링 지그, 이제 그것 같은 경우는 얀에서 산 겁니다. 걔도 얀에서 샀고, 보르방 같은 경우는 삼천리, 자전거만 파는 줄 알았더니 보르방도 팔더라고요. 삼천리에서 샀습니다. 그 지그가 들어갈 만한 적당히 큰 사이즈를 샀죠. 뭐 그것만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보링 하실 때 처음 이렇게 해보시는 분들이 잘 모르시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그 전에도 말했지만 샹크 두께가 다 틀리죠. 그래서 이제 드릴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드릴이 일반 드릴은 보면 이렇게 떱니다. 그래갖고 브레드 포인트 비트라 그래갖고 가운데 이렇게 삐죽한 촉이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이제 그거를 사시는 게 좋습니다. 그 촉으로 이제 가운데를 찍고 그 옆으로 이렇게 깎아나가는 방식인데, 이제 그거를 사시는 게 좋은데, 국내에서는 그게 0.1mm 단위로 구하기가 조금 힘듭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0.1mm 단위로 구하기 위해서 미국 같은 데서 이제 직접 제작해서 판매하는 게 많더라고요, 미국은. 그래서 이제 저도 미국에서 이제 구해서 샀는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구비를 하고 있느냐, 브랜드 포인트 비트를 이제 5.1mm부터 저기 5.9mm까지 갖고 있습니다. 0.1mm 단위로. 그러니까 5.1, 5.2, 5.3, 5.4, 5.0부터, 다시 얘기했습니다. 5.0부터 6.0까지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0, 5.1, 뭐 5.2, 5.3 뭐 이런 식으로 쭉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에 맞게끔 쓰고 있습니다. 요번에는 제가 측정하기로는, 샹크 굵기를 측정하기로는 기본적으로 5.6보단 조금 크고, 샹크 굵기가 가공을 하고 난 후에 그거 5.7보단 좀 작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5.6mm 구멍을 뚫기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그를 어떤 걸 쓰시든 상관없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얀에서 나오는 저 지그가 마음에 든 점이 뭐냐면, 이제 기본적으로 각도 조절은 다 할 수 있겠죠. 근데 각도 조절만 되는 게 아니라 이 축이 위아래로 움직이면서 높낮이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게 왜 중요하냐면, 이 해머가 업라이트 해머나 뭐 그랜드 해머에 따라서 두께가 많이 틀리죠. 보통 업라이트는 뭐 10mm 이렇게 나오고, 그랜드는 보통 8mm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뭐 10mm에 맞게끔 세팅하면 8mm면 중심선에서 약간 비껴나가거나 이제 그런 참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참사를 막기 위해서 이제 중심축이 위아래로 움직이면서 그 해머 두께에 맞게끔 정확히 센터에 근접하게 뚫게끔 그 축을 움직이면서 이 센터를 잡아줄 수 있다는 점이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꼭 8mm가 아니고 뭐 이제 상황에 따라서 뭐 9mm 짜리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이제 그거를 조금 더 정밀하게 맞춰줄 수 있다는 부분에서 이제 얀에서 나온 지그가 추천드릴 만합니다.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얀에서 나온 지그, 저는 지그를 양 거밖에 안 써봤으니까 다른 거 이렇게 눈으로 보긴 했는데, 어떻게 사용하는지 눈으로 보긴 했는데, 이제 얀에서 나온 지그 같은 경우에도 유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격을 컨트롤 해주기 위해서 뭐 잠금 장치가 있는 경우도 있고, 잠금 장치가 없는 경우에는 여기 영상에서도 나오겠지만 이제 뭐 바이스라 그래야 되나, 목재로 만든 이렇게 바이스가 있는데, 그거를 이렇게 사용해서 이제 작업을 합니다. 그걸로 이제 꼭 잠궈주고 풀어주고 하면서,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해머 각도나 뭐 이런 모든 각도를 측정하고 대입할 때는 어쨌든
유격이 없는 상태를 기준으로 측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손으로 유격을 잡아주고 바이스 물린 느낌이 나게끔 이렇게 잡아주고 측정을 한다던가 뭐 그런 방법을 써야겠죠.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뭐 해머 각도는 요거 이제 90도 세팅을 했는데, 지금 보면 이제 90도 각도기처럼 이렇게 그걸 만든 걸 제가 누가 만든 걸 샀습니다. 그래서 뭐 90도, 91도 뭐 상황에 맞춰서 뭐 0.5도 단위까지는 참 맞추기 힘들어도 뭐 90도, 91도, 뭐 89도 뭐 그 정도만이라도 갖고 있으면 좋겠죠. 뭐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해머 각도 구하는 걸 되게 어려워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것도 뭐 경험이 쌓이면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일단은 저는 12도에서 최대 13도 이상은 안 넘어가게 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일단 고데기라고 그러죠. 뭐 해머 각도 그거를 보기가 어렵습니다. 이제 해머 간격 사이가 뭐 이론적으로는 어려울 이유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해보면 어렵죠. 왜냐면 사람 눈이 보이는 게 이 중심선을 딱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앞과 뒤를 이렇게 봐서 간격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제가 제 느낌상으로 테일을 옆면을 가공을 그래서 해주는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이제 그러다 보니까 13도를 넘어가게 작업하면 일단 해머 각도, 뭐 샹크 밴딩, 고데기 뭐 보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물리적으로 그 정확히 몇 도까지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너무 옆으로 누우면 이제 해머 양 옆에 공간이 없어서 빵꾸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한정으로 각도를 줄 수 없을 거예요. 그 해머 공간이 그렇게 충분히 널널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뭐 적당한 두께에 맞춰서 세팅을 해야겠죠.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중음과 고음 뭐 상황에 따라서 틀린데, 저는 주로 뭐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이제 현의 각도를 이렇게 재보라고 말씀을 드려요. 해머 각도도 재보고 현의 각도도 재보. 그래서 가감해서 판단해서 이렇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뭐 그게 안 되겠으면 본사에 전화를 해보세요. 그러면 웬만하면 알려줘요. 몇 도를 했는지 각도도 물어볼 수 있고. 본사 전화해보세요. 그러면 돼요, 대부분. 그리고 이제 틀린 경우도 많아요. 특히 이제 업라이트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콘솔형 같은 경우에 사이즈가 좁기 때문에 이제 현의 길이를 길게 하기 위해서 최고음 쪽도 일자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약간 이렇게 대각선으로 떨어지는데, 해머는 일자로 붙어 있죠. 왜냐면 공간이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일자로 할 수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의 각도와 해머 각도가 이제 꼭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랜드 같은 경우는 어쨌든 공간 확보가 충분히 되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 저음을 제외한 중음, 차고음, 최고음 같은 경우는 현의 각도랑 해머의 각도랑 기본적으로 일치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베이비 사이즈로 넘어가면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 모릅니다.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베이비 사이즈를 뭐 저도 몇 회 해보긴 해봤는데 뭐 그렇게 많이 안 해봤고, 그러니까 이제 해머 각도랑 현의 각도를 한번 재보시고, 그래도 나 죽어도 모르겠다 그러면 본사에 전화를 해보세요. 근데 이제 조금 경험이 쌓이면 해머 각도도 한번 재보고 현의 각도도 한번 재보면 알 수 있죠. 자, 해머 각도에 대한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할 얘기, 이 세팅 방법은 뭐 별거 없습니다. 일단 어쨌든 세팅을 하려면 보르방에 그 지그를 고정을 시켜야겠죠. 그리고 얀거 같은 경우는 이제 지그를 고정한 상태에서 밑에 레일이 있어서 좌우로 앞뒤로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참 좋아요. 그게 좋고, 그리고 이제 이제 뭐 저음이 됐든 뭐가 됐든 이제 표시한 거 있지 않습니까? 2번이랑 28번. 저는 보통 이제 뭐 순서대로 저음을 먼저 뚫습니다. 그 2번을 지그 안에 집어 넣죠. 그리고 이제 중심선에 맞춰서
이 중심을 잡습니다. 근데 이 중심을 잡을 때 조심하셔야 될 부분이 몇 개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 저는 그 해머를 보면 이 아랫면으로 가는 부분이랑 윗면으로 가는 부분이랑 이렇게 좀 틀립니다. 아랫면으로 가는 부분은 보통 뭐 C형이라든지 뭐 이렇게 가공이 이렇게 좀 돼 있어요. 아벨 거 제가 산 건 이렇게 C형 가공이라 그러나 하여간 뭐라 그러던데, 하여간 그래갖고 안에 이렇게 좀 패여져 있습니다. 그쪽이 아래쪽이고 뒷면은 이제 가공을 안 했으니까 편편하죠. 그래서 저는 일단은 편편한 면을 바닥에 놓습니다. 그걸 바닥에 놓는 이유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접촉된 부분이 넓기 때문에 변화의 폭이나 뭐 실수할 확률이 훨씬 떨어진다고 생각해서 그걸 그렇게 놓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편편한 면이랑 최대한 편편한 면끼리 이렇게 놨는데 그걸 만약에 놓다가 뒤집어졌다, 뭐 거꾸로 넣었다, 그러면 이제 박살 나는 겁니다. 각도가 반대로 뚫립니다. 그쵸? 그러니까 그거를 신경 써서 맞춰줘야 됩니다. 뭐가 됐든지 그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세팅할 때 이 표시선이 있을 거 아닙니까? 아까 전에 막 여기저기 표시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2번을 먼저 집어넣겠죠. 저음을 하면 2번을 집어넣고 표시선이 이렇게 보이게끔 이렇게 표시선을 이제 아랫면 편편한 면 말고 이 홈이 패진 면으로 이렇게 했겠죠. 그거를 보고 그 보링 지그를 이제 얀 지그를 갖다가 0도에 맞춰서 세팅을 해놓고 나무 바이스로 이렇게 꽉 잠근 상태에서 중심선에 맞게끔 세팅을 하면 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 0도에 맞춰서 그 중심에 이렇게 찍어야 이 뭐 12도가 됐든 뭐 8도가 됐든 10도가 됐든 그렇게 해야 이제 중심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해머 너비나 해머 두께에 따라서 이 센터를 지나갈지 안 지나갈지가 또 틀려집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얀에서 산 거는 중심 축을 위아래로 움직일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만약에 정확한 세팅 치수와 표기 위치를 알고 있으면 그냥 그대로 하면 되는데, 그거를 두께별로 이제 알고 있으면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거를 모르시는 분들은 여분의 해머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 이제 중심 위치를 찾아보시면 됩니다. 그 안에 못 찾으시면 뭐 방법이 없죠. 약간 틀리게 하는 거죠. 그 찾은 중에 제일 비슷한 걸로. 근데 이제 한두 번 해보면 찾겠죠. 구멍 뭐 해머 이렇게 저음 쪽 같은 경우는 잘하면 한 3방도 뚫을 수 있는데, 고음 쪽 같은 경우도 2번 뚫겠죠. 그러니까 이쪽으로만 14도, 이쪽으로 14도 이렇게 해가지고 대충 중심에 들어오는 위치로 이렇게 딱 세팅을 하면 12도는 중심에 들어오겠죠. 14도도 중심에 들어왔는데, 뭐 각도가 더 커지면 중심에 안 들어오겠지만 제가 말씀드렸지만 13도 이상은 좀 힘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셔서 중심을 찾고, 그리고 이제 그 0도에서 중심을 딱 찍어가지고 그거에 맞춰서 이렇게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그 해머 위치 이렇게 지그를 이렇게 보시면 펠트가 그 지그 끝 부분이랑 간격이 약간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뭐 그 다음 펠트 놓을 때도 좀 편하고 뭐 그렇게 쭉쭉 작업하기 편하기 때문에 그 간격을 약간 두고 그 앞뒤 길이를 이렇게 설정하시면 됩니다. 이게 말로 설명하고 뭐 영상으로 이렇게 제대로 뭐 편집해주고 뭐 저도 말대주도 없고 그래서 참 이렇게 설명이 어려운데, 그냥 한번 사서 해보시면 되는데 가격이 비싸죠. 비싸니까 제가 할 말은 없는데 어쨌든 해보려면 한번 해봐야죠. 할라면 해머 뚫으려면 한번 해보시면 제가 지금 이게 무슨 말 하는 건지 쉽게 와닿으실 겁니다. 하여간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주의하실 점은 이 구멍 뚫고 밑에 이제 뭐 나무 톱밥이라 해야 되나, 뭐 하여간 부스러기가 이렇게 남아 있죠. 그러면 이제 그 부스러기를 잘 호호 불어서 이렇게 날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벨 지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밑에 나무가
대져 있게 돼 있습니다. 뭐 기밭이라고 그러나요? 이제 그 나무를 이렇게 대는 거죠. 왜냐면 쇠에다 대면 날이 상하니까 어디에다 고정을 시켜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거를 저는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저 세팅할 때 한번 뭐 이제 뒤집어 가면서 쓸 수가 있으니까, 세팅할 때 새 거를 놓고 이제 저 반대쪽 면으로 뭐 아무 쪽 면이나 한번 이렇게 쓰고 그거를 이제 뒤집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 저음을 뚫을 때 한번 또 쓰고, 그리고 이제 나무를 갈아서 중고음을 이렇게 뚫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구멍 위치가, 중고음은 각도가 이렇게 조금씩은 변하지만 그렇게 크게 바뀌지 않아서 뭐 평탄도에 그렇게 크게 문제가 제 생각에, 제 경험에는 발생을 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작업을 하는데, 어쨌든 그게 중요하죠. 구멍이 막 빵빵빵빵 나 있으면 이게 평평하지를 않을 거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그리고 막 바닥에 이물질이 있으면 평평하게 안 나오죠. 그러니까 뭐 각도 재고 뭐하고 아무 쓰잘데기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 나무도 뭐 자작나무 합판 이런 거 인터넷에 주문해갖고 사이즈 치수해갖고 얼마 안 해요. 그렇게 해갖고 하시면 될 것 같고, 뭐 나무 부스러기 들어간 것도 호호 불어서 잘 이렇게 안 끼게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뭐 어려울 건 없고요. 그러면은 뭐 해머 보링까지 해갖고 이번 영상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다 감사한데, 요번 영상의 마지막에 아벨 지그라고 했죠. 아벨 지그 아닙니다. 얀 지그입니다. 앞에서 계속 얀이라고 했으니까 뭐 크게 오해는 없겠지만, 뭐 제가 말을 하다 보면 뭐 말실수라 그래야 되나요? 이게 그 명칭이 좀 많이 헷갈립니다. 나이가 어린데 머리가 썩었습니다. 뭐 어쩔 수 없습니다. 그게 나한테 어떡하겠습니까? 그럼 뭐 이제 자막이랑 달으면 되는데, 제 영상 편집하는데 자막 다는데 그게 귀찮아서 도저히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갖고 그냥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냥 정정하고요. 그리고 뭐 앞으로도 계속해서 실수가 있어도 그냥 좀 좋게 봐주세요. 그럼 진짜로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